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입은 구례,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집 사장님들은 즉석에서 짜장면 1000그릇을 만들었고 의료인들은 임시 진료소를 차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한 자원봉사자는 망설일 이유가 없어서 첫 차를 타고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자원봉사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파랑색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침수 피해를 입은 가게 앞에 앉아 물건들을 씻고 있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가지들을 세탁하는 일도 자원봉사자들의 몫입니다. 빨래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흙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탁기에 들어가기 전에 애벌 빨래를 먼저 해가지고 세탁기에 넣어서 건조를 시켜서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번호표를 붙여가지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례로 달려온 개인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구례에 사는 가족이 걱정돼 왔다가 눌러앉은 이가 있고 동생이 살고 하니까는 제가 전화를 해서 나 갈까? 갈면 쓸모 있을까? 이랬는데 동생이 언니 여기 오면 할 일 많어. 무조건 와 이래가지고 어저께 왔어요. 뉴스를 보고 홀로 구례로 내려온 봉사자도 있습니다. 뉴스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번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망설일 수가 없었고요. 남부고속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첫 차 타고 왔어요. 특기를 살린 봉사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시 강동구의 중국집 사장님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는 지난 11일 짜장면 1000그릇을 직접 만들어 피해 복구에 나선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덕권의 그릇에서 보일도끼 이런 수혜지역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진 기술이 짜장면 만드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원들이 이걸로 한번 봉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전남대병원 의료진과 순천시 의사회는 임시 진료소를 만들어 의료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힘들겠지만 너무 아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힘들어도 좀만 참으세요. 나흘간 구례에 온 자원봉사자는 7,100여 명. 주민들은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기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셔가지고 여기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밖에도 소방 공무원과 군 장병 등 수많은 이들의 도움 속에 구례 침수 피해 현장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바다까지 떠밀려간 쓰레기가 폭염 속에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다 치울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악취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척 사업이라도 한 듯 수초 쓰레기로 뒤덮인 영산강 끝자락 영산호. 강변 따라 12km 구간에 수십 미터 너비로 쓰레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기름처럼 수면에만 떠 있는 게 아니라 60cm 깊이로 사실상 물에 쌓여 있는 상태. 바람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수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바람이 안 불 경우에 가서 그 영산호에 배를 투입해서 이 쓰레기를 한쪽 방향으로 밀 수 있도록 그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산호 쓰레기는 만여 톤으로 추산되지만 사흘 동안 치워낸 건 고작 300여 톤. 좋게 40억 예산이 필요한데 일단 시군 예비비로 중장비를 임차한 게 전부입니다. 정부에 요청한 국비를 재난재해 복구용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줄지 환경정화 몫으로 환경부에서 줄지도 불확실하고 시점도 불명확합니다.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면 최대한 빨리 행정부에서 재난 쪽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또 저희 환경부에도 부유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본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수초 쓰레기는 일단 둔치에 쌓아 향후 소각할 수 있도록 물을 빼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물 밖으로 건져낸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폭염 속에 쓰레기가 벌써부터 부패하면서 영산호에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시기는 영산강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을 향해 바람이 부는 시기여서 민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그로 인한 악취 때문에 보시다시피 나막이라든가 오감지구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심하다. 집중호우에 직접 피해는 입지 않았던 영산강 하류 지역에서
2차, 3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천보는 상시 개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환경부가 1년 반 전에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이 미뤄지는 사이 최근 집중호우를 계기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죽산보 해체 문제가 더 꼬이게 됐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지천의 제방이 무너졌던 영산강 죽산보. 지난해 2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죽산보는 해체, 승촌보는 상시 개방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기 동안 4대강 보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자연성 회복에 나서겠다는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른 절차였지만 최종 권한이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출범한 지 1년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 상반기 안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저희들은 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어서 늦어지면서 최근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지역의 의견을 전달할 영산강, 섬진강 유역위원회 논의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죽산보와 함께 해체가 권고된 금강 공주보를 지역구로 두고 4대강 사업을 지천까지 확대했다면 물난리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요청으로 추가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한 위원은 광주 MBC와 통화에서 국회의원 요청을 받은 국무총리실의 지시로 이미 2차례나 실시된 주민 여론조사가 또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4대강 보처리 결정에 따른 저항이 부담스러워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위원들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결정이 지체되면서 섬진강도 4대강 사업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조속한 보처리 방안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죽산보 부분 해체는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이제 그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서둘러서 이제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역 반발이 있었고 최근 주민 의사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구례와 곡성, 나주 등 호우 피해가 집중됐던 전남 8개 시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구례와 곡성, 나주 화순, 담양 한평 등 전남 8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재정 자립도에 따라 복구비의 50 내지 80%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받습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짧은 여름방학을 끝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1학기에는 갑작스런 코로나19 상황으로 원격 수업과 부분 등교가 이어졌는데요.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2학기에 일단 매일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짧은 여름방학에 들어갔던 초, 중, 고등학생들이 이번 주부터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14일 일부 학교를 시작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18일을 거쳐 24일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학교가 개학합니다. 예년에는 여름방학이 끝남과 동시에 2학기가 시작됐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코로나19로 1학기 개학이 늦어졌던 만큼 부족한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 오는 28일까지는 1학기 학사 일정이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1학기에 실시됐던 3분의 2 등교 원칙이 광주 지역 학교에는 적용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31일 이후부터는 학생 모두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일부 과밀 학교와 학급에 대해서는 3분의 2 등교가 권장되지만 최종 결정은 학교 구성원들이 내리게 됩니다. 또 2학기부터는 1학기 동안 중단됐던 이동 수업도 다시 시작됩니다. 2학기 때는 가급적이면 이동 수업도 가능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큰 방향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학하는 전남 지역의 학교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는 전원 등교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방침이 격상될 경우에는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갑니다. 2학기 때 혹시
또 원격 수업을 할 상황이 생긴다면 학생하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분의 2 등교를 원칙으로 세운 교육부와는 달리 전원 등교 방침을 세운 시도교육청. 지역사회 감염이 수그러들기도 했지만 가정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명진고등학교가 전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교사를 해임한 데 이어 임용까지 취소했습니다. 광주 교사노동조합은 지난 6일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A 교사에게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학교 측이 A 교사를 부당 해임한 데 이어 임용까지 취소한 것은 전 이사장의 채용 비리를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연학원 측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A 교사를 임용 취소했고 사유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25%가 내일 집단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955곳 가운데 25%인 230여 곳이 내일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